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 우리 6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이 이제 다음은 그 제품 수명 주기 중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가. 그 박스를 보니까 이제 그 제품 수명 주기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읽어보니까는 그 많은 잠재 고객 혹은 참가자가 이미 그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린 요것만 읽고서도 이게 성숙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품 수명 주기를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도입기죠.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이제 성장기고요. 그 다음에 이 매출액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꺾기 시작할 때쯤부터 이제 성숙기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숙기.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제 판매가 최고점에 이르거나 최고점에 이르는 다음에 그다음에 꺾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그 고객들이 이미 그 제품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꺾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의 또 다른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입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죠. 성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이 서서히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기 말이나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제품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 성숙기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 일단은 그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포지셔닝, 그러니까는 기존에 그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좀 더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제품을 좀 더 수정, 보완해가지고 새롭게 제품을 내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좀 떨어지는 판매라든가 혹은 이익을 갖다가 좀 더 회복 혹은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1번은 성숙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번입니다. 뭐 비슷한 문제네요.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그 시기인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아맞히면 되는데, 제품이 확대되고 브랜드 선호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니까 시장 수용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판매와 이익이 현저히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입기 때는요, 이익이라고 하는 거, 도입기 때 제일 처음 시기, 요 때는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혹은 연구 개발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거나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기를 지나고 이제 성장기로 접어들게 되면요, 그동안의 어떤 노력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가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제품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판매량도 급증하고 그에 따라서 이익도 급증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는요, 그 시장 점유율이 막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확대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는 개별 고객이 최초로 기업과의 거래를 시작한 시점부터 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이용하는 뭐 고객 가치 측정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객 생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네 가지를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CRM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CRM, 즉 고객 관계 관리죠. 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때 고객의 요구를 갖다 잘 충족시켜 주면서 그러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면 고객 가치도 극대화되고 우리 회사의 가치도 극대화된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고객 가치를 극대화시켜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RM인데, 그렇다면은 이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겁니다. 고객이 가치를, 이제 얻었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어떤 방법들이 여기 써져 있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RFM입니다. RFM, RFM. 이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RF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리센시, 즉 얼마나 최근에 샀느냐, 그 다음에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구매를 했느냐, 그 다음에 마너터리, 얼마나 많은 금액을 샀느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얼마나 최근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금액을 뭐 이렇게 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고객 가치를 갖다가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고객 점유율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예를 먼저 볼까요? 예를 보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슷한 제품들이 있는데 100개가 팔렸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뭐 르노 삼성도 있고 뭐 여러 있겠죠. 뭐 외제차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현대 자동차가 100개 중에서 30개가 팔렸다. 그럼 시장 점유율이 30%죠.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볼 게 아니라 이제 고객 점유율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객 점유율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를 살 때도 그 한 명의 고객이 뭐 현대차 샀다가 외제차 샀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고객이 자동차를 일생 동안에 5대를 샀는데 그 중에 뭐 반 정도가 현대 자동차를 샀다라고 한다면 현대 자동차의 고객 점유율은 50%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요걸 갖다 우리가 측정해서 이제 고객 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고객 생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 이제 LTV라고 하는 건데, 이 앞글자를 딴 겁니다. 라이프 타임 밸류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우리는 LTV, 즉 고객 생애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읽어보시면 고객이 최초 구매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까지의 총 누계. 그래서 20대가 됐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샀습니다. 현대 자동차를 샀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동차 맨 마지막, 즉 60살이 넘어서까지 70살이 될 때까지 살이라고 예상되는 총 누계액. 이것을 갖다가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고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죠. 한 번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다시 또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고객 생애 가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뭐 고객 생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제 바로 여기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달랑 이제 고객 생애 가치가 뭐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CRM 설명 드렸고 고객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고객 생애 가치인 것이고 고객 생애 가치를 고객 생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는 요걸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을 보시게 되면 고객 반응률, 고객 신뢰도, 고객 기여도, 고객 성장성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조금 뭐 외워놓고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갖다 그냥 풀어가지고 이제 만약 이런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잘 안 나면 풀어서라도 우리가 그 설명을 해주시면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가 그 좀 이제 높이려면 고객 생애 가치에 영향을 주려면 아무래도 고객 반응이 좋아야 되겠고요. 그렇죠?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객 기여도가 좀 높아야 되겠죠. 그 제품을 갖다가 사줌으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어떤 기여도. 그 다음에 고객의 성장성. 뭐 예를 들어서 20대 처음으로 이제 뭐 처음 차를 갖다가 현대자동차 아반떼를 샀는데 그만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살 돈이 없다. 고객이 성장이 안 됐네요. 그러면 우리 회사 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예, 아반떼를 샀지만 회사 지식하고 쏘나타 사고 그 다음에 그랜저 사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객이 성장해 나간다면 고객 생애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전략의 절차.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 써놨듯이 아크자를 따는 겁니다.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팅, 목표 시장 선정, 그 다음에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그냥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아크자를 따서 이렇게 우리는 STP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5번, 802번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레토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발생한 것 중에 80%는 20% 때문에 발생됐다. 20% 때문에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기업 경영에 적용해 본다면 기업이 매출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매출이 발생한 매출 중에서 80%는 20%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좁혀서 본다면 매출액의 80%는 20%의 고객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뭐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도 뭐 대출이 발생했다. 그럼 대출의 80%는 20%의 고객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00명의 고객이 있는데 100명 고객 중에서 20명이 고객이 우리 회사 매출의 80%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명의 고객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100명 고객 중에서 100명의 고객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20명, 매출의 80%를 올려준다라는 그 20%, 20명의 고객에게 맞추는 전략이 맞겠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8020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이제 반대되는 게 바로 롱테일 법칙입니다. 롱테일, 예, 긴 꼬리 법칙인데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 이제 뭐 아마존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 롱테일 법칙. 롱테일 법칙은 8021 법칙과는 정반대의 이론입니다. 아마존에서 이제 1년에 몇 건, 그러니까 책이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렸겠죠. 그래서 한 20% 정도는 20% 정도는 베스트셀러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이제 팔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베스트셀러 말고도 수많은 책들이 있을 거고 이 중에는 1년에 몇 권 팔리지 않은 책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다 합해 보니까 예, 나머지 80%가 예, 그 20%보다도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롱테일 법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룡을 갖다가 이제 그려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공룡 보면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대충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예, 꼬리가 길죠. 예, 꼬리가 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20%보다는 뒤에 80%가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20%에만 집중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제 롱테일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020 법칙과는 반대의 법칙입니다. 자, 65번까지 풀어보고 다음 문제부터 또 다른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